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오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선두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권 대선 주자 지지 그룹, 지지 모임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지지 모임은 처음이네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마 지금 면면을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얼굴 마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얼굴 마담인데 예, 지금 주로 이제 교수나 학자 출신 그렇습니다. 예. 예, 원로 학자 출신들이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정책 자문단 일진 그룹이 처음 이제 면모를 드러냈다고 정책 봅니다. 자문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교적 정치 성향이 적은 분들이더라고요. 아, 이제 그렇군요. 그리고 예, 비교적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분들 예. 이런 예, 그래서 윤석열 얼굴처럼 이제 내세운 그런 면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34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도 있고. 예. 예. 서울대 뭐 동국대 뭐 한국체대 이런 주로 교수 출신들 예. 그리고 법조인 출신인데 발기인이 방금 나왔죠. 33명이더라고요. 네, 네. 네. 아마 민족 대표 33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겁니까? 예, 그런 33명으로 아마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윤 전 총장은 이 지지 모임하고 일단 선을 긋긴 했는데 그동안 뭐 조직력이 약하다 이게 좀 단점으로 꼽혀오긴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좀 지지 모임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예처럼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다른 대권 지자들에 비하면요, 이제 첫 걸음떼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사회복지라는 외교 안보라는 분야별로 이런 정책 자문단 그룹들이 이진 산진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밖으로 지금 활동항이 눈에 보이는 이제 조직 중에 그 윤사무라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사랑한 모임. 예. 윤사무가 비거적인 밖에 활동하는데 회원이 지금 5만 9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오늘 예. 5월 21일 날, 오늘 20일 날 지금 충남 도당 창립 대회를 하고 5월 말에는 이제 광주에서 대회를 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유력 후보들에 대한 지지 모임 네, 많이 생기죠. 보통 대선 10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사조직인데요. 대선 사조직인데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군요. 후보 예. 본인도 모르는 조직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 이제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죠. 근데 대선 주자 입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다 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죠. 저런 모임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달 전에 윤석열 전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지난 한 달 전쯤 됐는데. 윤 총장 전화 받으셨어요? 그렇지.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김동연 전 부총리는 네. 본인 스스로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온 것만큼은 나는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그 대통령이겠군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라를 어떻게 한번 매니지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권력... 네. 알고 봤더니 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날짜는 4월 7일 재보선 끝나고 사흘 뒤. 예.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예.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왜 이 내용을 지금 공개했을까요? 지금 기다리다가 처음으로 작심하고 이걸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를 한 예. 점이 주목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사람 간에 상당히 교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4월 10일 딱 한 번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솔직히 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좀 화가 나 있을 겁니다. 네. 그래, 빨리 나서라지 말이야. 이렇게 시간 끌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표현 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순간 포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상당히 강조합니다. 네. 지금 빨리 이걸 나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늦는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킹메이커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빨리 나서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저기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요. 예. 가능하면 빨리 등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비오르 순간이라는 건 옷을 벗고 검찰 정치에 입문하라라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비오르 순간. 했죠, 근데 지금. 디테일에 가서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죠. 순간, 네. 이 순간이 늦춰지면은 점점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뜻인 거죠. 더 정치- 뜸들이지 말라. 예, 정치 고수로서 이제 훈수를 좀 세게 두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지금 뭐 80일 가까이 계속 침묵 정치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랬군요. 예. 예. 거기다가 연락도 예.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전 총장도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좀 나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육지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물 밑에 있는 게 훨씬 낫다. 침묵의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득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면모, 대선 캠프랄까 조직이 아직은 좀 여의치 않은 상태고 두 번째로는 6월 11일 날 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지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외로. 예. 거의 뭐 1, 2위 거의 1위로 달리는 경우 많고 다자 대결에서 수도 유리하고 뭐 양자구도도 거의 다 1위로 나오는데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밖으로 이렇게 얼굴에 들이밀어서 부담을 갖느니 때를 좀 기다리다. 좀 예. 더 기다리자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군요. 예. 그런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예.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온 것 같다. 그리고 예. 나라를 한번 경영해 보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저는 정치 거의 구단 차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 양수 겸장의 카드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향해서는 빨리 나서라 밖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줄 수 있다라는 강력한 자극의 메시지고 예. 또 하나는 김동연 부총리한테 당신 상당히 준비하고 대권에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한테 연락해라. 같이 해보자. 네. 라고 동시에 메시지를 강한 자극을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 구단의 또 한 가지 수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양수 겸장을 또 두 사람에게 동시에. 예. 알겠습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또 들어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 얼마 전에 그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도 막 한때는 좀 거론이 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여권에서 상당히 좀 러브콜을 받아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상당히 김동연 부총리 보면요, 뭐랄까 정치적 가치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충청도 출신입니다. 충청 음성 출신이어서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먹혀들고 또 하나는 흑수저 출신이다. 더구나 경제 전문가다. 이런 부분이 지금 대선에 상당히 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여러 다양한 조건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영입 제안을 받았고 이번 4.7 재보선 때도 서울시장으로 이제 여야의 동시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부겸 총리 직전에 국무총리 제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고사했다. 이 내용을요 언론에 본인이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건 뭐면 저는 국무총리를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다. 예. 결국 나는 대통령 하겠다라는 무언의 강력한 발언이나 다름없죠. 아니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아닙니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나름대로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소통하는 창구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도 한번 예. 물어봤고 예. 총리 후보로도 물어봤는데 본인 둘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예, 예.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예. 왜냐하면 나이도 비교적 젊은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여야 어느 정도 김동인이 오면은 상 만만치 않은 카드가 될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동인 전 부총리가 만약에 민주당으로 가서 후보가 된다면 대단히 어려운 선거를 할 것 같다라고 예. 했는데 그리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킹은 뭐 모르겠지만 또 킹메이커 역할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번 대선에 깊이 저는 그런데 참여를 할 여권 거라고 후보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은? 저는 본인도 정확히 판단 안 했다고 봅니다. 아직 판단하지 않고 예, 본인이 있다. 예. 아주 신중하고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 예. 그래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양다리 걸치기 전략인데요. 예. 그럼 뭐 굳이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쪽이든 유리하게 본인은 모셔갈 수 있다면, 꽃가마를 태워갈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김동훈이 지금 아무 조직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 예. 본인의 가치는 높은데. 그런데 여권에는 너무 강력한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 상황이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여권에서 정치가 역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만약에 하나 네. 친문과 이재명 간의 싸움이 붙어서 이재명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대안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친문이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지금 하는 윤석열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카드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살아있는 있다. 카드다라고 보고 계시는 예, 거군요. 라고 이쪽 저쪽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좋게 표현하면 신중한 행보를 보이겠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 이제 본인이 공무원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특성상 모험적이고 빠른 선택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여권의 아주 강력한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몸집 키우기에 나섰는데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DMZ 포럼에 참석을 한 건데요. 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평화경제협회와 함께 DMZ 포럼을 주최하시고 기조연설까지 맡아주신 이재명 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이번 DMZ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여권 대선자 가운데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여의도로 가서 지지 모임에 또 예. 참석을 했고요. 오늘은 뭐 지지 모임은 아닙니다만 이 포럼에 예. 참석을 했는데 이 포럼에 참가한 분들의 면면을 보세요. 예. 참여정부 인사들이 많고요. 예. 특히 친문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들이 오늘 연출이 됐는데요. 예. 특히 저는 이제 이해찬 전 민주당 총 대표가 예. 공개적으로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멘토 역할을 하겠다라는 저는 공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아킬레스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예. 하나는 이른바 친문 비토 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이었고 예. 또 하나는 충청도의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 본인 이제 뭐 안동 이제 경기도 강원도 출신이고 죄송합니다. 예. 대구 경북 예. 출신이고 예. 수도권이 지지 기반이 있는데 충청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문과 충청도를 예. 부족한 부분을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뭐 충청도 출신이고 세종시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 이제 뭐 친문의 좌장 뭐 이런 예.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인물인데 그게 공식적으로 지금 지선을 해주고 좀 며칠 전에는 아주 이른바 이해찬을 돕는 광장계 이해찬계가 몽땅 가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뭐 종횡무직 상당히 좀 신나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아주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좀 친노, 친문 이렇게 진영에 좀 분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미 분화가 세게 빠르게 전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리고 그게 원래 이제 권력의 법칙입니다. 동교동계든 뭐 장도동계든 간에 친이 친박계든 간에 이 마지막에 대권 국민에서는 각자 갈 길 가는 겁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아. 지금 저는 예. 친노 친문계가 민주당 내에서 이미 네 갈래로 갈라지겠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계, 이낙연계, 그렇죠? 정세균계 그리고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친문계라고 네 분야로 이미 빠르게 분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권력의 법칙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저 포럼에 보면요, 임동원, 정세현 전 장관, 예.
그리고 문정인 전 특보, 예. 이종석 전 장관, 예. 참여정부 때 주요 인사들이거든요. 한명수 전 총리도 참여. 한명수 예. 전 총리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예,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 예. 친노의 좌장이라고 하고 친문계로부터 존경받는 예.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챙겼습니까 한명수 전 총리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 보면 이낙연 아니 이재명 경제사가 상당히 힘을 좀 많이 얻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아마 지금 차제에 이른바 이재명 대세로는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직 지금 이낙연 정세균 이제 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아직은 지사가 어제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견제구 날렸잖아요. 예. 그동안은 되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예. 좀 평가를 좀 해주는 그런 예.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예쁜 포장지만 보여준다. 예. 알맹이 보여줘라. 국민 앞에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청난 자신감 표출이죠. 예. 그럼 물밑에서 지도만 높고 보일랑말랑 하지 말고 예. 빨리 밖으로 나와서 나랑 한번 제대로 겨뤄보자라는 도전장을 던진 거죠. 엄청난 자신감이 넘친 도전장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대선 1, 2위 대결도 좀 심할 것 같으니까요. 어떤 모습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는 법사위가 또다시 시끄럽습니다. 여야가 또다시 충돌을 한 건데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초전이 펼쳐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새로 부임하신 위원님을 아니 의사일정 변경도 민주당 마음대로 간사 선출도 민주당 마음대로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단독 강행 처리해갖고 지금 국민이 편안해졌습니까? 아니 윤호중 위원장이 요 바로 위층에 있잖아요. 2층 밑에 있잖아요. 와서 사회를 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국회법상 사유가 돼요 이게? 뭐야 그럼 박주민 아니 저거 지금 이제 아이고 쿠데타는 불법한 거죠.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라니까 이건 합법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은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은 우리 김도 간사님도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 생각을 해요. 왜?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안 돼. 왜? 부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럼? 내가 이야기하지 당신 마. 뭐라 그래야 돼? 당신은 막말이지. 자, 뭐라 그래야 되냐고 내가. 간사님 있잖아 간사님. 내가 말을 좀 걸고 자. 싶은데 뭐라 그래야 돼? 자, 당신하면 막말이고. 그럼 뒤하 뭐야?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될 거야 대화를. 그러니까 아시죠 이제. 김종민이면 나서면 이게 개그가 왜 코미디가 되네 이거 참. 이거 아니라 이게. 네, 저희가 영상 구성 사람과 전쟁이라고 표현할 이유가요. 예. 법사위에서 여야가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 보면 서로 충돌하고 신경전 벌이는 것 같으면서도 웃고 있어요. 예. 싸우다가 친해진 겁니까? 아주 보기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거의 좀 개그 코미디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사리판 같습니다. 예. 쿠데타 얘기도 나오고 유령도 나오고 내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어느 쪽이 옳고 그런지 판단을 못 하겠고요. 다만 여야가 세게 충돌하면 더 이제 강한 정당,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이 비판을 좀 받죠. 저게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실시 계획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하면서 이제 붙은 건데 증인 채택 문제 또 협상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신경전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기에는 우리 기자들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다 화면에 잡히는데 예. 여야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도 저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화났는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야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 모습만 잠깐이지만 YTN 화면을 봐도
저걸 보고 얼마나 국민들이 참 분노 지수가 올라갈지. 지금 소상공인 분들 죽지 못해 사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장난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좀 국회가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도 더 많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도 또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또 여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또다시 볼성사나운 정쟁으로 만들려는 야당의 의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호중 위원장의 무단 결석, 백혜련 간사의 일방적 사회, 그리고 박주민 간사 기립 표결 선임까지 민주당 멋대로 법사위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진행, 안건 단독 강행 처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습관성 날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다음 주인데요. 여야가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깽판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 일단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검찰 카드가 무산됐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카드가 도중에 이제 온통 많은 논란 속에 이제 무산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시민장 카드도 무산됐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집어든 김호수 카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33번째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 카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관철시킬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34%로 집계가 됐는데 면면을 좀 살펴보면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는 그런데 부정이 더 높았더라고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결정적 요인은 아마 호남 민심에 따라 좌우될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이 아시다시피 4월 중순에는 5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조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호남에서 지금 상당히 한 17% 가까이 17%포인트가 지금 아주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도가 팍 17%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하고 불만이고 화도 나지만 또 더 잘하기를 앞으로 그런 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호남이 무너지면 이제 그야말로 마지노선이 그냥 무너지는 건데 아직까지 완전히 호남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